채무자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당장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미칠 노릇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국가 시스템은 채무자들만 도와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채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한테 판결을 받으시고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왜 판결문을 무시하냐? 법원의 판단인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라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는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이 강제 집행 절차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을 내려주는 곳이고, 이 강제 집행 절차라는 것은 법원 말대로 너한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너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절차가 바로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 집행에 앞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절차정에 따라서 직접 가져오거나 경매 등으로 판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 강제 집행 절차는 무용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금융계좌나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든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를 알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해서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십시오.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이 꼭 부동산이나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채권도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채권인데,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급여채권이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회사나 거주지 등을 알면 이런 채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어떤 채권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이 재산 조회를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카드나 계좌, 어떤 은행에 대해서 통장을 개설했는지, 그리고 신용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현황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급해 주는데 해당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채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계좌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신용도도 바닥이고 재산도 보유한 것이 없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략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기도 너무 아깝죠. 세 번째,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 보고 너가 가진 재산을 법원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법원에 이런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한테.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솔직하게 법원에 보고해야 되고요. 법원에 출석해서 내가 보고한 이 재산 목록이 사실입니다 라고 선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감치라는 것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곳에 구속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채무자가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치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단 이제 채무자가 스스로 보고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 할 수 있죠. 원래 한 1,000만원 정도 계좌에 있었는데 1,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나 돈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채무자가 도망 다니고 있어서 아예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서 송달받지 않으면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죠. 네 번째,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산 명시 절차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송달받지 않으면 진행하지도 않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명시 절차에서도 재산이 정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을 때, 또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무시하거나 아예 송달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회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인 내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정말 보유한 재산이 없는지 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것은 문구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돈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일단 등재되자마자 신용도는 최악이 될 수밖에 없고, 신용카드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나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죠. 이런 것들은 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된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어서 내 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만 해놓으시면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사회활동을 본인 명의로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더니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만 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채권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돈을 빼돌렸다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별도 소송으로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또는 나한테 옮겨오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빼돌린 정황이 명백하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도도 엉망이고 사회활동을 안 할 사람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도만 해놓고 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인데, 채무자한테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내 채권은 누가 알아서 변제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비용만 쓰고 결과적으로 기분만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판결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자. 그리고 강제집행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떤 경우든 꼭 해두자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지는 고민한 만큼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취하시면서 어떻게 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